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죠.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라고들 많이 부릅니다. 이 이용자들이 좌좀, 좌빨, 종북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특정인은 집요한 소송 끝에 권리를 찾았습니다. 이 특정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인터넷 언론 프레스 바이플의 이계덕 기자입니다. 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프레스 바이플, 저도 일단 좀 생소한데요. 어떤 뉴스 다루는 매체인가요? 프레스 바이플, 조금 전에, 나오셨던 김종철 회장님이 저희 회장님으로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허성관 장관님이 사장님으로 계시는, SNS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그런 걸 중점적으로 다루는 매체. 예, SNS 커뮤니티를 많이 다루신다고 했으니까 일베라든가 오늘의 유머 관련 기사도 많이 쓰시겠네요. 예,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바탕으로 지금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민사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이계덕 기자를 비방한 네티즌이 아니라 일간 베스트 운영자였다는 점이 좀 특이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거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원래 올해 2월에 일간 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의 내용, 비방이 너무 심해서 회원들 한번 10명 정도 고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 10명 중에 이제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라서 사과만 받고 저희가 이제 취하를 해줬었어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명예훼손하면서 좌빨들에게 용서받는 법 이러면서 이런 글들을 또 올리더라고요. 사과는 했으면서 또 그런 글을 올렸군요. 그런 걸 올리면서 이제 진보는 감성파리를 하기 때문에 고소해서 잘못했다고 빌면 대부분 취하해준다. 예. 이런 식의 글이 올라오고 이후에도 계속 비방글이 올라와서 처음에는 이제 운영자한테 계속 삭제 요청을 했는데 이제 운영자가 분명히 삭제 요청 글을 읽은 게 메일상에 수신 확인이 되잖아요. 예. 근데 수신 확인을 해놓고 이제 삭제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안 하고 일베는 욕해도 되고라고 댓글을 오히려 달면서 이제 같이 조롱하는 예. 이런 글들이 보여서 운영진을 상대로 지금 형사소송 한 건을 제기했고 민사 가처분 한 건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총 3건을 지금 진행을 해서 가처분에서 일단 일부 승소한 겁니다. 예. 어제 나온 판결이 이제 가처분에 대한 결과고요. 예. 형사소송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사건은 지금 민사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 취하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손배소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 오늘 30일 날 대구에서 이제 민면 도움 받아서 이제 재판 진행 처음에 조정을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조정 이후에 안 되면 소송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그런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실제로 나이는 몇 살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나이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 10대부터 50대까지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제가 36명을 최근에 고소를 했는데 예. 36명 중에 실제 잡힌 사람은 20명 정도인데 그중에 성인이 한 3, 4명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대, 20대였어요. 예. 거의 중고등학생 연령이겠네요. 중고등학생도 초등학생도 있더라고요. 초등학생까지요? 네. 예. 그 초등학생이 과연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뭔지 알고 그런 글을 올리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초등학생도 있고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한데 탈북하신 분도 계셨고 예. 그리고 일본에 있는 분도 계셨고 미국에 좀 유명한 회계법인이 있어요. 거기서 회계사로 일하는 분까지 있었어요. 예. 근데 미국에 계신 분은 신상만 특정됐고 이제 한국에는 한 5년 동안 안 들어와서 실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네, 어제 판결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름, 이니셜, 초상, 전화번호, 직업, 전자우편 등 이제 개인정보를 사용해서 이계덕 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 댓글에 대해서 이계덕 기자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거죠? 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일베 운영진이 이걸 이행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2시간 이내에 삭제를 하도록 강제성을 부과한 거고요. 예. 시간을 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2시간이 지나고 이제 1분부터 59분까지는 이제 1시간으로 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시부터 이제 1시간마다 5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3시간 넘어갈 때부터. 예. 그리고 이는 삭제 요청 한 회당 한 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삭제 요청 10건을 했는데 10건을 만약에 그대로 24시간을 방치를 했다면 이제 10건에 대해서 각 5만 원씩 해서 50만 원씩 한 22시간 정도, 그러니까 예. 24시간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대략 한 1,100만 원을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쯤 되네요. 예, 만약에 10건을 방치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예. 100건이라고 하면은 1억 원이죠.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운영진이 2시간이면 충분히 자기들도 이제 기술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제 삭제를 할 수 노력을 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배상을 할 정도까지 얘네들이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일베 운영진은 또 모니터를 해야 되겠네요. 그게 좀 난감하긴 합니다. 사실은 삭제 요청을 하지 않고서도 이제 이 일간 베스트 조정소 메인 페이지에 제 이름이나 이런 게 뜨면 예. 운영자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글이 한 번 올라올 때 수백 건, 수천 건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제가 직접 다 모니터링해서 알려준다는 게 사실은 그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걱정하는 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갖고 명예훼손하지도 못하게 해도 이제 이름을 좀 비틀거나 또는 또 비하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동물 같은 거 합성해서 이렇게 올리는 등 좀 편법을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번 판결은 그렇게 못하도록 일베가 이계덕 기자의 지시를 받아서 네.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점인데요. 이게 좀 특이한 사례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례적이죠.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삭제를 가능하다는 건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었고요. 예. 그리고 일간 베스트 장소 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벌금을 맞거나 하면, 그러니까 고소가 됐다, 벌금을 맞았다. 예전에 수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수지 씨가 이제 입간판을 성희롱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 사건 관련해서 이제 회원들이 오히려 수지를 고소하고 명예훼손하고 오히려 더 성희롱을 하고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 뭐 일베를 건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확산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고소를 한번 했다고 하니까 해외 사람들은 명예훼손 안 한다고 하면서 막 여권을 인증하고 그중에는 막 뭐 북한 여권까지 인증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이제 떡 두 개를 해가지고 이게 개떡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려대고 그리고 이제 라면 종류 중에 빨모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 이제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빨모떡 뭐 개 X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글을 계속 올린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서 이거를 이제 형사로 하려면 올라온 글이 8만 건인데 8만 건에 다 소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URL만 보내면 모든 게시글을 운영자가 삭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이거 귀찮아서 소송까지 걸까 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덕 기자 같은 경우에 나 일베를 상대로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결정적으로 어떤 그런 계기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이유랄까요? 사실은 저도 단순 위반 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형사처벌보다는 건 민사의 대상인데 문제는 상대를 알아야 민사에서 이제 대상을 받거나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로 고소를 하게 됐고 형사를 고소를 결심하게 된 거는 그 7월 달에 일간베스트 조정소에서 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성인 사이트에 가입한 일이 있어요. 성인 사이트예요? 예, 성인 사이트 소라넷과 해외 사이트, 해외 포르노 사이트, 그리고 뭐 스팸 보는 사이트까지 가입한 곳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성인 사이트 회원들의 저희 집 주소를 공개하면서 여기서 무슨 성매매 파티가 있다, 스와핑 파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예. 실제 4명이 새벽에 막 찾아오고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그리고 포털 사이트 지식 검색에 제 전화번호를 게시해서 뭐 연예인 엑소의 매니저다 하면서 제 전화번호 올려놓고 뭐 비뇨기과 원장인데 수술을 잘한다면서 제 전화번호 올려놓고 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도 거의 수백여 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심해지니까 운영자까지 이렇게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베가 B급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B급 문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B급 문화라는 건 뭐 자신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근데 B급 문화라고 하는 게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폭력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베는 욕설과 비난의 대상은 이제 소수자와 약자, 예를 들어 동성애자나 장애인, 이주노동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모욕이나 위반 그리고 괴롭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까지 이게 또 확산되고, 제가 본 사례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예. 그걸 용기 있다고 해서 인증을 계속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계속 인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느 PC방 가서 어느 화장실에 있는 누구를 찍었다. 그 사람 굉장히 놀라하더라. 자기는 찍었는데 걸릴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진을 인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B급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F급이나 마찬가지고 증오범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베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포르노 사이트 가입하고 이런 건 또 다른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번 고소건에서 이 부분까지 좀 다뤄지나요? 운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긴 했고요. 그리고 가처분 말고 형사에서 넣긴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예. 그거 올린 사람이 미국의 회계법인 그 사람인데, 어떻게 해외에 있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울러 일본의 일베를 상대로 한 이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뭐 역시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비난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다시 기억을 좀 떠올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일베의 공격, 어떤 양상이었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사례들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추가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 대출정보회사 같은 데에서 대출 신청하셔서 연락드렸다고 저한테 전화가 수십 통 왔는데, 예. 이게 실제 전화를 해서 제 번호를 알려줬대요, 제 이름과. 그러니까 저는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여보세요? 예. 예. 그렇게 대출 신청하셔서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제가 신청을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 번호를 알려줘서 저한테 상담 전화가 거의 수십 통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트위터를 얼마 전에 해킹을 당했었어요. 예. 얼마 전에 트위터 해킹당해서 트위터에서 제가 왜 누구한테 친일, 숙골, 극우, 꼴통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쓰고, 그리고 이제 마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님한테 예. 제가 무슨 성희롱하는 것 같은 글을 또 올리고, 그리고 이제 기타 야권 다른 사람들한테 멘션을 보내가지고 제가 딴 사람들한테 다 너 일배충이냐라는 식으로 쪽지로 다 보내놨더라고, 제 친분들한테. 예.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복구하는데 한 일주일 이상 걸렸어요. 트위터 커리어 쪽에도 막 전화하고 메일로 영어로 계속 보내고 해가지고 한 수십 통 보내서 복구를 했는데, 복구하고 나니까 트위터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사실 일베 회원들이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예. 아무튼 그런 식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공격의 방법이 단순히 인터넷 댓글만 남기는 수준이 아니라 오프라인 가서 복도를 촬영해서 가거나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어서 가거나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최근에 동영상이 있었는데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어떤 노래를 개사해서 한국을 빛낸 100명, 한국을 망친 100명의 간첩들이라면서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별의별 공격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예. 상상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베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격당하는 인사들 적지 않이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라, 또는, 요런 점은 이렇게 대응하면 좋다,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몇 마디 좀 해주시죠. 이번 판결로 일베 운영자들 교훈을 삼아서 관리를 통해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일베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 비하, 그리고 소수자 비하, 그리고 어떤 오프라인 테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베가 아닌 진보 성향 분들 중에서 증오라는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누가 잘하는 일이 있어도 뭔가 꿍꿍이가 있다거나 꼬투리를 잡거나 예. 비방하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증오가 이런 괴물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베 자체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일베의 문제로만 보면 나중에 이거 진보라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증오가 이런 괴물로 또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성을 지켜야 되고 사람을 혐오하지 말아야 되고 증오를 하지 말아야 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베와의 민사소송에서 승리한 프레스 바이플의 이계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